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수직 수평을 보는 레벨기입니다. 레벨이라는 것은 이제 수평을 보는 것이고, 또 요거 수직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수직을 보려면 다림추라고 이렇게 수직을 보면 밑에다가 쇠를 하나 이렇게 빼쪽한 거 쇠를 매달고 위에 실을 내려 가지고 수직을 보고, 그 다음에 수평을 본다 그러면 물 호수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좌우측이 똑같은 상태가 확인됐을 때 그 호수를 이쪽 저쪽에 갖다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수평을 보고 그랬어요. 수직 수평을 보는데, 만약에 물 호수가 반은 햇빛을 보고 반은 햇빛을 한번 그늘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호수 끝에 물 높이를 갖다 확인해 보면은 한 치 정도, 한 2, 3cm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 물의 밀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 그 물 호수 안에다가 물 호수가 얼지 말라고 소금을 넣는데, 소금을 한 그릇에서 타가지고 넣었을 때는 이상 없이 안 얼지만은, 소금을 생각이 나가지고 물을 넣은 다음에 이쪽 호수에서 소금을 넣고 저쪽 호수에서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소금의 녹는 농도가 달라지면은 그것도 한 치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집을 다 져놓고 나서 보면 삐딱한 거예요. 왜 그러냐? 소금이 녹은 물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로다가 한다는 것은 밀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호수를 햇빛을 보지 않게 똑같이 햇빛을 안 보는 그늘에 있던가 똑같이 햇빛을 보는 양달에 있던가 그렇게 보관하든지 해야 되고, 호수 안에 물을 얼지 않게 한다면 소금을 넣든지 소금을 한 번에 타서 넣든지 해야지, 이쪽 구멍에 넣고 저쪽 구멍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안에다가 부동액을 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액 자동차에 넣는 게 요즘은 좋아졌으니까 그 부동액을, 미스물이 호수라 그러는데 물 호수 레벨에다가 부동액을 타서 넣으면 겨울에 얼질 않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거 물 호수를 큰 걸 끌고 다녀야 되고, 또 아차하면 실수하는 수도 있고 변형되는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냥 건전지 3개만 딱 넣으면은, 건전지 3개만 넣으면은 그냥 바로 언제든지 이 조그만 거 하나 달랑 들고 가면은 수평 수직을 원하는 대로 딱딱 찾아주는 거예요. 다림추도 필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레벨기를 한번 뜯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다림추라고 이게 끄떡끄떡 하면서 이게 수직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요. 상당히 쇳덩어리 덜렁덜렁해요. 그리고 요거는 수평을 보는 레이저 눈금이 있고, 요거는 수직을 보는 눈금이 있는데, 요 가로로 된 유리관 안에 세로금이 조그만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로로 되어 있는 유리관 안에 가로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금이 이제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수직 수평을 다 찾아주는 레벨기가 되는 거죠. 그 요 밑에 쇳덩어리가 수직이 안 맞으면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수직이 맞으면 가로 세로가 선이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을 삐딱하면 안 맞아요. 딱 와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는, 뚜껑 위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자이로스코프처럼 가로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수포가 있어요. 수포 여기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수포가 안 맞으면은 깜빡깜빡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옛날에 다림추 갖고 다니고 무로스 갖고 다녀야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목수들이 집을 질 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다림추, 실, 레벨 호스였는데, 요즘은 이 레벨기만 갖고 다녀도 얼마든지 집을 져먹을 수 있고, 수직 수평 인테리어 할 때든지 뭐 타일 붙일 때든지 아주 뭐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공구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죠. 옛날에 절 짓고 사당 짓고 제실 같은 거 질 때
이거 없었어요. 전부 모로스 갖고 다니고, 모로스 또 거기에 햇빛을 한쪽만 봤다 그러면 삐딱해져 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또 소금을 넣어도 농도가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먹줄 놓으면은 표시해놓고 먹줄을 놓을 때도 겨울에 먹이 막 얼잖아요. 그러면 다들 목통 열어서 막 일도 못하고 못 쓰는데 어느 한 사람은 다 거기 먹통이 안 얼어요. 품 안에 딱 넣고 비닐을 싸서 넣고 있다가 딱 필요하면 딱 쓰고 딱 넣어놓죠. 그런데 그래도 품에도 따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먹 자체에다가 소금을 타요. 소금을 한참 집어넣어서 타놓으면 소금에 이제 먹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금이 있으면 또 습기를 항상 빨아들이기 때문에 축축하고 뭐 그렇죠. 허옇게 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금을 탄 먹줄을 놓으면은 이 나무 얼었을 때에 그 먹줄이 번져요, 번져.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더라도 얼진 않아요. 그래 얼지 않게 하는 비법이 소금을 넣는 건데, 뭐 부동액을 넣으면 또 색깔이 잘 안 나와요. 연하게 나오고 진하게 나오질 않아요. 부동액은 또 거기에 끈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하진 않아요. 그래 어쨌든 옛날에는 집을 하나 지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먹통도 갖고 다녀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 추울 때 일할 때 그 어려웠던 경험 같은 것이 생각나서 오늘 이렇게 레벨기를 뜯어가지고 레벨기 원리를 보여드리면서 옛날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레벨기가 있으면 만능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레벨기가 맥을 못 출 때가 있어요. 야외에서 할 때 대낮에 햇빛이 쨍 났을 때 햇볕보다 레이저가 더 강하질 않아요. 그래서 선이 안 보여요. 깜깜한데 그늘이나 응달진 데서는 낮에도 다 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햇빛이 쨍 났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레벨기가 무용지물이 돼요. 그때는 이제 다림추도 필요하고 무로수도 필요하고, 또 무로수 쓸 때 밀도가 차이가 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겨울에 그 먹통 같은 거 얼지 않게 소금도 넣어서 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 이런 것은 묵은 기술이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어느 현장에서 급한 일이 당했을 때는 꼭 그런 옛날에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경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 배운 목수들 이거 레벨기만 들고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져서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햇빛이 나가지고 레벨기 아무리 잘 돼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게 햇빛을. 이 레이저 빛 가지고 햇빛보다 더 밝게 해서 다 편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한번 발명해 보시면 큰 돈 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옛날 기술을 또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또 옛날 기술도 나름대로 다 간직하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이것도 쓰고 옛날 기술도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갖고 있으려면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옛날 그 많은 경험을 얻은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많이 메모하고 노트해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유능한 대우를 받고 일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